30년 동안 꼬박꼬박 부은 내 소중한 연금, 혹시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 때문에 순식간에 바닥나 버릴 수 있다는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65세 이후 지출하는 1인당 평균 총의료비가 무려 8,1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예상하는 노후 의료비보다 3배 이상 높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의료비 폭탄, 이 우리가 평생 모은 연금과 재산을 한순간에 위협하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호 68세 가명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성호 씨는 국민연금과 젊을 때부터 조금씩 부어온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200만 원 정도를 수령하며 이만하면 노후 생활이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퇴직 후 소소한 취미생활을 즐기며 건강에는 늘 자신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 청천벽력 같은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기존 항암 치료에 내성이 생기면서 의사는 오니바이드라는 새로운 항암 신약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은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한 달 약값만 무려 520만 원에 달했습니다. 관련 보도를 보면 이런 고가의 신약 앞에서 좌절하는 환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몇 달간의 신약 치료와 입원, 검사 등 기타 병원비로 김성호 씨의 연금은 물론 따로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마저 빠르게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속으로만 끙끙 앓던 김성호 씨는 결국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막막합니다. 실제 한 환우분의 인터뷰 내용처럼 김성호 씨 역시 비슷한 절망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살던 집을 줄여 이사해야 했고 실버 파산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정숙 70세 가명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숙 씨는 남편이 평생 공직에 몸담았던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평온했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치매 환자 한 분을 돌보는 데 들어가는 연간 관리 비용이 평균 2,221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직접적인 의료비 외에도 간병비, 요양시설 이용료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비급여 항목 부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만 매달 꾸준히 지출되는 약값, 기저귀값, 그리고 혹시라도 간병인을 쓰게 되면 그 비용까지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정숙 씨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 즉 병든 채로 보내는 유병기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7년이 훌쩍 넘는다고 하던데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계 직접 의료비 부담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지겠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의료비 폭탄 앞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기 쉬운 걸까요? 몇 가지 중요한 원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금 수령액은 그리 넉넉하지 않고 반대로 의료비 지출은 상상 이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대에 불과하고 20년 이상 장기 가입하신 분들도 월 평균 1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조사를 보면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는 월 324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간극이 너무나 크죠. 반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44%를 차지하며 그 증가율 또한 전체 진료비 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70년에는 건강보험 급여비 중에서 노인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8.8%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 2023년 통계만 봐도 노인 한 분당 연평균 진료비는 544만 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의 2.5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의료비는 빠듯한 연금 생활을 더욱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건강보험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의 빈틈, 즉 비급여 항목과 고가의 신약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암환자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암 환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37%가 넘는 분들이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특히 앞서 김성호 씨 사례처럼 기존 치료에 효과가 없어 마지막 희망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고가의 신약 중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항암제는 1회 투약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는데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셈이죠. 빚을 내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과마저 좋지 않아 결국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토로하시듯 국민건강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지만 치과 치료나 임플란트, 일부 암 치료나 재활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큰 경제적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셋째, 안타깝지만 우리 스스로의 개인적인 대비가 부족하고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은 노후 의료비에 대비한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가입했더라도 절반 이상은 보장 액수가 500만 원 미만인 소액보험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은퇴 후 의료비에 대비해 보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중산층 응답자는 약 70%에 달했지만 정작 건강의 기초가 되는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43%에 불과했습니다. 나에게는 설마 큰 병이 닥치겠어? 하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를 의료비 폭탄의 위험 앞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냉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 폭탄의 공포에서 벗어나 소중한 노후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비책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무기, 바로 건강보험을 제대로 알고 100%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처럼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숨은 혜택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분들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겼을 때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고 현재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암 환자 설문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던 만큼 변화하는 정책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이미 가입해둔 실손보험이나 기타 건강 관련 보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성비 있게 재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현재 나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보장, 예를 들어 3대 질병 진단비나 입원 수술비, 그리고 요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간병비 등을 중심으로 실속 있게 보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는 충분한지, 갱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료는 적정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약은 과감히 정리해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방어막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빠듯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개인연금이나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소득원을 조금이라도 꾸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절세와 노후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당장 생활이 팍팍해서 여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노후를 위한 작은 씨앗을 뿌린다는 생각으로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넷째,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하는 주택연금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가입 요건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나 자녀에게 집을 상속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그 어떤 재테크보다 중요한 투자는 바로 건강관리와 정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야말로 최고의 의료비 절감 대책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정책이나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새롭게 생겨나는 정부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습득해서 나에게 유리한 제도를 놓치지 않는 정보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어르신 주치의제와 같은 1차 의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폭탄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막연한 공포보다는 구체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의료비 부담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냉정한 현실이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평생 일궈온 소중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노후는 내가 지킨다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현명한 준비가 우리에게 준비된 평온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